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증권계의 싸이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참 제가 이거 시황할 때마다 또 녹화할 때마다 꼭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마이너스 3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참 원래 다사다난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추석 지나고 요즘 그 오곡 백과가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었는데 최근에 그 흉년인데도 소비가 약해가지고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혹시 김장 담글 때 조금 더 많이 담그셔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또 농촌도 살리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이 30포인트 떨어졌어요. 아유 힘듭니다. 떨어졌는데 오늘 한번 시황부터 또 이야기를 좀 하고 또 한번 쭉 풀어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볼 것 같으면요. 일단 시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목차를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시황을 합니다. 시황을 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공부 부분은 여러분 아시죠? 시뮬레이션 매매, 시스템 매매에 이제 저번에 이제 거래량 시장 오늘 입평 매매입니다. 입평 매매, 시스템 매매죠. 시스템 매매에 입평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황 매매는 요즘 이제 오늘 시황 매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여러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갭이고요. 갭으로 풀어보는 시황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갭이고, 두 번째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선물로 보는 시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입평이고요. 네 번째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갭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조금 한번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갭은 항시 메울 가능성이 높다, 메우는 게 많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요 부분을 갖고 한번 시황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을 한데 시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상세하게 한번 또 깊이 있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방금 오늘 제가 이제 그 한 주 전에 국외 이제 증권방송 텔레비를 다 리피트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굿모닝 대박 예감에 이제 청송촌놈만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거 나머지 전부 중국에 무슨 하면서 2200 간다 떠들었는데 오늘 전부 한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황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의 첫 번째가 이렇게 했죠. 시황입니다. 시황인데 첫 번째 갭입니다. 갭이 뭐 여러 가지 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갭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갭이 우리가 보통 일반 갭을 있는지 보통 이제 갭이 일반 갭이 있고요. 일반 갭이 있고 급진 갭이 있죠. 급진 갭이 있고 돌파 갭이 있습니다. 돌파 갭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멸 갭이 있죠. 소멸 갭이 있고 이제 일반 갭, 급진 갭, 돌파 갭, 소멸 갭 요런 갭들은 단순 캔들 차트에서 나오는 갭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특이한 갭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일랜드 갭이다. 아일랜드가 섬이죠, 섬. 갭인데 요걸 이제 한국말로 선반영이랍니다. 선반영이라는데 이 선반영에 대해서 오늘 뭐 일반 갭이나 급진 갭, 돌파 갭, 소멸 갭 요거는 다 지하고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갭 부분에서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아일랜드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래 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갭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갭이 생긴데 이 아일랜드 갭이 어디 아래쪽에 이제 상승 초기에 나오는 경우 있고 상승 중기에 나오는 게 있고 상승 꼭지 그러니까 꼭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하락에 있는 경우가 있죠. 아일랜드 갭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이제 제가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나왔죠. 아일랜드 갭이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나왔고 이 주가는 꼭지에서 항상 이 아일랜드 갭이 나옵니다. 아일랜드 갭이 나오고 요게 이제 이게 뭡니까? 상승 쪽의 아일랜드 갭. 요게 이제 중간 쪽의 아일랜드 갭. 실제로 이제 캔들 차트를 펴가 이렇게 보면요. 펴가 보면
전부 갭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겠는데 무슨 갭? 아일랜드 갭, 선반영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항시 보면요. 갭의 한 개, 갭 두 개, 갭 세 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이 갭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입니다. 시황이 때문에. 근데 이 갭이 어떻게 되느냐면 갭을 꼭 메우는 경우가 거의 90% 정도는 갭을 메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 없는 기둥 없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메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도 갭을 철저하게 메웠습니다. 철저하게 메웠는데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이제 이 갭이죠. 갭을 철저하게 이렇게 메우는 자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갭을 이렇게 철저하게 메워버린다. 갭을 철저하게 메우기 때문에 갭을 다 메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이 갭으로 메울 때 주가가 상승할 때 이 갭이 무조건 이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하락할 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할 때도 이 갭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갭을 메웠다.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 이제 아일랜드 갭이죠. 아일랜드 갭인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갭을 위쪽으로 메우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강세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세 번째 이제 메우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으로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그 시간이 뭡니까? 21 2평이 충돌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1 2평 충돌나면서 주가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1 2평이 충돌나면서 사고를 일으킨 거죠.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이 주식이 2,000포인트 갈 때 전부 2,200포인트 갈 것이다 할 때 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땐 이유가 이 갭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갭을 어쨌든 간 지금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이하게 갭이 상승보다 하락 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하락 쪽은 이제 좀 특이하게 떨어지면서 또 갭을 냈습니다. 떨어지면 갭을 냈는데 요 갭 상승할 때 이 전체 갭이지만 요 갭이 또 생겼어요. 결론은 뭡니까? 제가 뭐라 했죠? 주가가 상승할 때 이 갭이 왜 갭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물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제 오늘 마이너스 30P죠. 30P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막 추가적으로 빠지도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번 주가의 전체적인 상승이 주가가 이제 우리가 배웠죠. 배운 게 뭡니까? 주가가 상승해도 38%에서 브레이크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파트 부분으로 봐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봐야 1930포인트 전후에서 주가는 브레이크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18포인트면 제가 볼 때는 주가 한 많이 빠져봐야 한 20포인트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서서히 1950 이하에서는 저점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본 주가의 상승폭이 38% 조정 그것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메우러 그러면 상승할 때 공백이면 하락할 때 공백 났으면 이 공백을 메우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저점의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빠져도 앞으로 한 15포인트 전후 많이 빠져봐야 20포인트 전후에서 주가 브레이크 때리니까 우리 센식자 여러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갭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많이 하락하지 않고 소량 하락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질금질금 이렇게 빠지면 주가가 올라올 때도 질금질금 올라옵니다. 주가가 빠질 때 장대로 빠지면 양봉 장대로 상승하거든요. 그 대신 갭으로 떨어지면요. 이 갭 부분은 굉장히 빨리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 봤을 때 매물대자가 굉장히 공백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번에 했죠. 우리가 직계형에서 다음 직계형이 보이면 다이 직계형까지 안 갈 것이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직계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이 부딪히는 193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1930권 뜨면 한 20포인트 전후에 빠져서 주가는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센싱청 여러분께서 너무 또 두려워서 내일 오늘 뭐 제가 볼 때 내일 좀 뜰 것 같은데 못 뜨고 내일 좀 빠지더라도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평입니다. 첫 번째 개입으로 봤을 때 선반영으로 주가 빠진 자리에 빠진다. 그래서 빠질 때도 개입을 냈기 때문에 빠질 때도 개입을 냈기 때문에 상승할 때 분명히 쉽게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저점 잡는 게 서서히 어떻게 해요? 물량을 좀 늘리는 폼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가 이평입니다. 이평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평이 60일 이평이죠. 60일 이평의 상승에는 도전하지 말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일 이평은 불멸 이평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60일 이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60일 이평이 언저리를 딱 보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번에 주가 빠지더라도 아무리 저점에 물리더라도 한 7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만 물리면 살 기회가 다 있다. 왜? 60일 이평이 이 자리에서 급격히 올라옵니다. 여기 없어질 때마다. 60일 이평이 급격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저점에 주식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일주에서 2주 사이에 저점에서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 상승 때 60일 이평 사실 때 60일 이평 가까이나 60일 이평 깰 때 이때 강력한 주식의 공격적인 매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60일 이평이 한 7일 있으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으로 봤을 때 주식을 저점 포인트 잡는 거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중장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막 5일 이평 하락과 10일 이평 하락. 그다음에 이제 20일 이평 하락이 있는데 20일 이평 제가 아까 했죠. 주가가 20일 이평이 떨어질 때 이 캔들 차트가 20개가 있겠죠. 이 떨어질 때 이 없어지는 캔들 차트가 항시 지지를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전후가 없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평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 타임이 저점 타임으로 보셔야 된다. 이번 타임이 이평으로 저점 타임을 보셔야 돼. 저점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선물의 매물대입니다. 선물의 매물대로 봐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선물의 매매대 제가 항상 했죠. 매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무게 중심이 265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65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러분 알다시피 선물에 관계된 겁니다. 선물을 볼 때 첫 번째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뭡니까? 선물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중심에 있는 중심선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했죠. 제가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계속 얘기했는가 이번에 선물 무게중심이 265에 있다. 265가 어디냐? 이게 1990p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의 무게중심이 269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봐다시피 1950계좌가 있고 지금 선물이 얼마냐면 257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8이면 한 포지션당 400만 원 마이너스다. 이래야 됩니다. 400만 원 마이너스인데 보통 이 선물 무게중심에서 500만 원 정도 빠지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선물이 265인데 이게 255 같으면 500만 원이거든요. 여기 되면 선물이 빠지다가도 추가적으로 빠질 때 반등을 해가 이렇게 레벨업을 합니다. 이게 보통 선물이 뭡니까? 10입니다. 10. 10이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빠집니다. 그러면 선물이 지금 257이니까 얼마요? 2 정도 빠지면 된다. 2 정도 빠질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추가적으로 빠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튕기 나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선물 차트로 봐서는 어디요? 60일 이평 다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일 이평 다 있는 자리다. 그래서 250포인트, 265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5에서
265에서 주가가 255 되면 보통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반등하니까 여러분께서 서서히 지금 257이기 때문에 곧 저점이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거의 뭐 고점, 저점 비슷한데 저점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다섯 번째 기타입니다. 기타에서는 자, 미국 주가, 영국 주가 뭐 쭉인데 첫째 중국만 보면 됩니다. 중국 증시 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분야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 증시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60일 이평을 20일 이평 60일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그 선도 주식들이 이 중국 증시가 제일 선도를 빨리 타고 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제일 선도를 빨리 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국 증시를 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볼 땐 반등할 걸로 보이고 중국 증시도 어쨌든 간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락폭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하락폭의 38%를 거의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중국 증시 이 하락폭의 38%가 2150입니다. 2150인데 만약에 중국 증시가 2150을 넘으면 중국이 그 경제 완화, 경제의 부양책이 성공적이라고 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150을 만약에 넘으면은 우리도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2150. 지금 상해나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 S&P, 반도체. 제가 이제 했는데 실제로 상해 종합 증시가 저희들하고 저희보다 좀 앞에 움직이고요. 지금 증시는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거의 흡사한 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 다우존스 지수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타로 봐서는 중국 증시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개를 좀 적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첫 번째가 기타 시황은 첫 번째가 중국 증시고요. 두 번째 보면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다가 이제 스톱을 했어요. 스톱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에 좀 단점이라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동향인데 삼성전자가 급등이 올랐어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뜨니까 온 동네 뻐꾸기들이 지수 더 간다고 했는데 그때 항상 꼭지였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부분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뭐 전체적으로 겐들이나 이평이나 그다음에 선물이나 기타로 봤을 때 주가가 바닥은 다 돼간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주가가 뜰 때는 이렇게 뜨지만요. 빠질 때도 어떻게 해요? 빠질 때는 이래 어떻게 빠지냐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3일 빠지고 이틀 뜨고 3일 빠지고 이틀 뜨고 3일 빠지고 이틀 뜨고 4만 4원 나오면서 짧게 먹을 기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락이 이번에 어떻게 그 선물 때문에 이제 그 선물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조 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선물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반등함으로써 주가가 진정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갭이라든지 아일랜드 갭을 메웠다. 그 다음에 이평도 6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60일 이평 급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이 어떻게 10P가 빠졌다. 기타로 봐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지그재그로 빠진다. 요 상태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번 주에 바닥을 치고 다음 주에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는 건데요. 일목균형표는 이제 선행 스팬2죠.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이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 주가가 움직인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선행 스팬2가 움직여. 제가 이거를 굿모닝 대박 예방하면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미 굿모닝 대박 예감에 여러분 제가 10일 전에 11일 전입니다. 정확히 11일 전이고 저 또 16일 전에 주가가 이때 이 날이 며칠 날이냐 9월 17일 날입니다. 9월 17일 날 내가 녹화할 때 여러분 녹화했는 걸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냐면
주식이 더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난다. 그때 여러분 2000포인트를 찍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선행스팬2가 왜 중요하냐. 선행스팬2가 어제부터 움직이는데 선행스팬2 움직이는 타임이 주가가 어디요? 77일 나면 제일 바닥이단 말이야. 바닥. 선행스팬2는 움직일 때마다 제일 바닥 아니면 제일 꼭지예요. 제일 꼭지입니다. 제일 꼭지예요. 그러니까 선행스팬2 움직이는 그 타임이 주가가 뭐란 말이고 변곡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양반들아. 선행스팬2가 앞으로 3일 연속 급등합니다. 결론은 선행스팬2가 3일 연속 급등한다는 말은 뭐냐면 3일 내로 변곡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행스팬2가 3일 내로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지금 빠진 상태니까 3일 내로 주가가 저점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 모함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내로 주가가 바닥이니까 뭡니까? 제가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면 월요일 날 변곡이라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지나고 나고 이야기한 게 그 앞에 이야기했단 말이야. 며칠 전에 열흘 전에 이야기했단 말이야. 열흘 전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수익을 말하다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죠. 사전에 며칠 전에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 주 시황을 오늘 하는데 계속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하셔야 된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앞으로 3일 내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3일 내로 뭐라고? 변곡점이다. 무슨 변곡점? 바닥을 찍는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내로 3일 내로 어떻게 해요? 전환선까지 움직여요. 전환선 움직이고 선행스팬2가 움직인다. 분명히 만나 보세요. 3일 내로 바닥인지 아닌지. 3일 내로 분명히 바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3일 내로 분명히 변곡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은 뭡니까? 갭으로 봐서 갭을 곧 다 메웠으니까 주가가 진정될 것이고, 이평으로 봐서 60일 이평이 급등하고 있고, 일목균형표로 선행스팬2가 3일 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정지될 것이고, 선물로 봐서는 꼭지에서 10포인트 떨어졌고, 기타로 봐서는 중국 증시,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전자,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주가는 거의 바닥이다. 그리고 3일 내로 바닥의 변곡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주가 물 먹으신 분들, 내 말 안 듣고 고점에 2000포인트에서 물량을 전부 사신 분들 손절미 쳤을 건데, 이번에 저점에서 주가가 오르면 뭐가 뜹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뜬다. 거기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요 정도로 하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이제 시뮬레이션 매매를 했죠. 시뮬레이션 매매가 뭡니까? 시스템 매매죠. 시스템 매매. 시스템 매매입니다. 시스템 매매. 시스템 매매가 뭡니까? 컴퓨터가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컴퓨터 시스템 매매란 것은 컴퓨터가 매매하는 거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다. 그 이제 매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가 기본 매매가 있죠. 기본 매매의 거래량, 두 번째 뭡니까? 이평 캔들이 있죠. 저번에 거래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매수 중에 이제 일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간, 주간 매수가 있었죠. 그렇게 매수 방법이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자, 매도가 여러분 아시면 이제 일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주간 매도가 있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매수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현대백화점 오늘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오늘 일봉의 매수 종목이 뭐가 나왔느냐? 부강약품이 이렇게 매수 종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강 종목이 매수 종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녹십자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매수 종목, 컴퓨터가 이제 매수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일봉 매수죠. 여기 이제 일봉 매수로
일봉 매수로 이제 매수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봉 매수가 있겠죠. 주봉 매수. 네, 주봉 매수 오늘 주봉 매수 했는 종목들이 볼 것 같으면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가 이렇게 매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간 매수가 있고 주간 매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일간과 주간 매수가 거의 동시다발로 나오는 거겠죠. 요런 게 있는데 이제 요런 부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일간 주간 매수 동시다발로 나온 종목들을 볼 것 같으면 오늘 이제 부강약품 여기 보시면 주봉에서도 불이 왔는데 일봉에서도 매수 사자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 종목이 수익을 날 때는 아니면 손절매라도 주가가 매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매도가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이제 이게 일간 매수, 주간 매수, 일간, 주간 매수인데 당연히 일간 매수가 가장 저점에서 나오겠죠. 저점에서 나오고 주간 매수가 두 번째 저점에 나오고 일간, 주간 매수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어떻게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이게 이제 이 밑에 쪽으로 갈 때 안전이고요. 안전한 대신 뭡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죠. 일간 매도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일간 매도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자, SKC가 매도가 일간 매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일간 주간 매도 나오면 이게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인데 매도는 은간하면 일간 매도나 주간 매도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간 매수, 주간 매수, 일간 주간 매수에도 매도는 1, 2번만 쓰고 3번 쓰는 경우는 조금 극히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게 뭐라겠습니까? 주간 매수에 일간 매도 나오죠. 요거는 뭡니까? 단기적으로는 매도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점에 다시 눌림목 매수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주간은 매수죠. 주간은 매수인데 일봉은 어떻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간 매수 때 만약에 매도 나왔다가 일간이 매수가 들어온다. 이래 되면 주식은 그때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보조 지표하죠. 보조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가있습니다. 뭐 거래량 지표하고 지수 지표하고 뭡니까? 심리 지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조 지표는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장이 끝났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끝났을 때 모든 보조 지표를 클릭을 다 해보세요. 클릭을 다 해봤는데 오늘 주가 상승을 제일 많이 했는 종목이 포함된 보조 지표가 오늘 최근에 가장 제일 잘 맞는 보조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거래량 감소 종목 보자. 거래 감소 종목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래 감소 종목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뜨는 종목도 있지만 빠는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거래량 감소는 뜨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다. 그러면 거래 감소하고 지금 장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거래량 이평 상승 종목, 이동평균이 상승한 종목 하락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영 많아요. 결론은 뭡니까? 여기 거래량 이평의 상승이라는 건 며칠 이평을 말합니까? 거래량 5일 이평을 말합니다. 5일 이평. 결론은 뭡니까? 지금 거래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거래량이 하루 늘어났다가 오르는 게 아니고 거래량 5일과 20일 이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이 지금 뭐라고요? 주도주다 이 말이다. 주도주. 거래량의 핵심이 뭐 있습니까? 거래량이 많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바닥이라고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주식마다 주가가 거래량이 상승해가 주가 상승하는 거 있고 주가가 거래량이 하락해가 주가 상승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거래량이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종목마다 거래량이 다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사이 우리가 알았던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많으면 변곡점이다. 그때 변곡점의 첫 번째가 뭡니까? 거래량 5일, 20일 이평 거래량을 보시면 된다. 지난주에 요걸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하고 뭐를 하느냐? 이번 주는 이평을 하는데 이평을 오늘 다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은데 이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이평의 가장 기본. 자, 이평한데 첫 번째 이평이 이평 또 우리가 그 사이 아는 이평은
이평의 뭡니까? 골든 크로스와 이평의 데드 크로스 이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골든 크로스의 주식을 사쓰고 데드 크로스의 주식을 팔아라. 이게 맞다 안 맞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의 골든 크로스 보면요. 이동평균의 골든 크로스 보면 상승 종목에 있는 반면 하락 종목이 있다. 하락 종목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웃기냐면 이평의 골든 크로스는요. 종합주가가 약세일 때 골든 크로스는 더 상승이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평의 골든 크로스가요. 이평의 골든 크로스 날 때 골든 크로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종합주가가 약세일 때와 강세일 때가 있고 종합주가 지수가 강세일 때고 이거 약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평이 골든 크로스 났을 때 종합주가가 약세일 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이평이 골든 크로스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여기 보세요. 이평 골든 크로스에 하락 종목 오늘 장이 30포인트 빠졌죠. 30포인트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 종목이 이렇게 더 강하고 약세 종목이 적다는 거죠. 이 잘 적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평의 데드크로스입니다. 이평의 데드크로스 보시면요.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기가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평의 데드크로스. 이때 이평, 이거는 또 반대입니다. 뭐 반대냐면 이평의 데드크로스는 어떻게 해요? 종합주가가 상승할 때, 강세일 때 어떻게 해요? 강세일 때 하락 종목이 영세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평이 약세일 때 상승 종목이 0. 그 다음에 이평이 약세일 때 어떻게 해요? 강세일 때 어떻게 하락 종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골든 크로스 났으니까 주가가 뜨고 주가가 어떻게 해요? 데드 크로스는 주가 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비율은 더 높습니다만 결론은 뭡니까? 이평이 골든 크로스 났을 때는 종합주가가 어떻게 해요? 약세일 때. 이평이 데드 크로스일 때 종합주가가 강세일 때 어떻게 하락 종목이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강한 놈이 더 강하고 강할 때 약한 놈이 약할 때 강한 놈이고 약할 때 골든 크로스 강할 때 약한 놈이죠. 희한합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그 사이 생각하는 거를 이걸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한번 볼까요? 오늘 이평의 골든 크로스 한번 볼게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GS 홈쇼핑. 이 골든 크로스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뭡니까? 골프존. 이 골든 크로스가 났단 말이에요. 세방 보자, 세방. 이 골든 크로스 났단 말이에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났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빠지는 종목이. 한번 볼게요. 골든 크로스 났는 빠진 종목. 자, 스타 플러스. 골든 크로스 났는데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골든 크로스 나도 주가 빠지는 주식 많아요. 자유투어 보세요. 골든 크로스 났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골든 크로스 났는데도.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신성 솔라 에너지. 골든 크로스 났는데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나고 주가 데드 크로스 났다고 주가가 뜬다. 빠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니에요. 그 대신 뭡니까? 주가가 약세일 때일수록 뭐를 더욱더 약세일 때를 어떻게 주가가 종합주가가 약세일 때를 골든 크로스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식 살락하면. 왜? 이거는 뭡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풋은 우리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 종합주가가 약세일수록 골든 크로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30포인트 빠졌죠? 오늘 골든 크로스를 찾아야 돼. 어떻게 오늘 주도주가 뭡니까? 골든 크로스 종목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니스텍, 골든 크로스, 세명전기. 끝내주죠? 팜스토리, 루보, 모바일 리더, 완리, 마이스코, YB로드, 오디텍, 코콤, 세바, 코덱스 인버터. 그 다음에 뭡니까? 타이거 인버터.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에 따라, 자, 요걸 좀 바꿔쓸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강세일 때, 약세일 때입니다.
강세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강세일 때는 종합주가 강세일 때는 그러면 상승입니다. 골든크로스죠. 종합주가가 골든크로스다. 종합주가가 어떻게 해요? 종합주가가 강세일 때보다 약세 때 어떻게 해요? 종목이 이평에 어떻게 골든크로스가 더 강하다. 좀 그래 결론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거래량은 약세장이나 거래량이 변곡은 강세장이나 양세장이나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평은 안 그렇습니다. 이평은 강세장과 약세장이 굉장히 강세장 때는 이평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센 놈 그냥 두드러 잡고 1등 주식. 강세장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강세장과 약세장 개념이 뭡니까? 종합주가가 뜨는 거죠. 종합주가 뜰 때 강세장은 뭡니까? 이게 대형주 사면 될까요? 대형주. 종합주가 대형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이평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이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재밌죠? 이평을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평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평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평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죠.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거래량 변곡 타임에 봐야 되는 거죠. 변곡 타임에 뭐를 오늘 장이 약세가 빠지는 날이다. 약세 그러면 그날은 이평 봐야 돼요, 이평. 이평을 많이 봐야 돼요. 이평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실적은 뭐 기본적으로 봐야 되죠. 지금 뭐 실적, 추정 실적 그거 믿지 마세요. 어제 텔레비에 제가 하도 씹어버려가지고 추정 실적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재작년에 추정 실적 떠들은 사람들, 전문가들 제일 어떻게 우리 투자자들 물 제일 많이 믿겠습니다.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평이 어떻게 해요? 이평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다 잊어버리고 주식은 선물은 이게 복잡합니다. 뭡니까? 주식은 뭡니까? 약세장 때, 1등 약세장 때는 어떻게? 가격 골든크로스를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다. 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는 어떻게 해요? 약세장 때. 데드크로스는 어떻게? 강세장 때. 데드크로스가 강세장인데 이평이 데드크로스 났다. 무조건 어떻게? 매도를 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데드크로스 오늘 전멸. 오늘 뭡니까? LG화학 매도. 매도예요. 삼성화재 매도. 현대엘리베이터 매도. 삼성전기 매도. 신한지주 매도. 영원무역 매도. 세아베스틸 매도. JC 매도. 휴캠스 매도. 코덱스 200 매도. 파워K 매도. 다 매도됩니다. 그 다음에 일양약품 매도.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드크로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든크로스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약세장일수록 어떻게 골든 왜 그렇습니까?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뭡니까? 데드크로스로 강세 장일수록 데드크로스. 장이 좋아야 돼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저항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평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예요. 그 쭉 한번 다 당연해요. 이평이 데드크로스 난다고 주가 뜬 잉크테크 데드크로스 났는데 주가 뜬단 말 뜨는 것도 있어요. 자원, 휴캠리, KJ 프리렉 주가가 뜨는데도 데드크로스 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몇 종목 없어요. 몇 종목 없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주가 종합주가 지수가 약세냐? 그럼 종합주가 강세일 때는 볼 거 없잖아요. 강세라면 1등 주식 사고 약세 때는 그거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평이 그 사이 여러분들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한 개 딱 있는. 그러니까 약세장의 골든크로스, 여기 한 개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약세장의 골든크로스 나는데 요게 뭡니까? 골든크로스 요것도 어떻게? 수렴후 상승이라는 게 수렴후. 제일 상승 좋은 게 뭡니까? 수렴후 상승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인데 장이 약세인데 골든크로스야. 그 골든크로스 중에 제일 좋은 게 수렴후. 수렴이라면 하면 뭡니까? 주가가 뒤엉겨가지고 나오는 게 수렴이죠. 수렴인데 그 수렴 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해요. 수렴후. 자, 수렴후 상향 돌파 종목. 끝내줍니다. 끝내줘.
오늘 장 30포인트 빠졌죠. 수렴해가지고 이 주식이 폭등. 오늘 주도주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수렴이란 말은 뭡니까? 입평 자체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수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바느질 할 때 실 한 개하고 두 개하고 세 개, 네 개 해보세요. 틀려요. 실 한 개 갖고 입을 매면 툭 터져요. 입을 당겨버리면. 두 개 하면 더 단단하고 세 개. 그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 나중은 미아가 난 창대하리란 말이 있죠. 끝은 창대. 그게 뭡니까? 실을 여러 개 묶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했죠. 약세장렬수록 뭐를 골든 크로스를 쓰면서 그 골든 크로스가 몇 개? 다병 수렴이란 말이 뭡니까? 소 골든 크로스 있고 소 골든 크로스 있고 다 골든 크로스가 있죠. 소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이평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꼬이는 거고 수렴이란 다는 뭡니까? 이평이 많이 꼬일수록 주가의 상승이 높다. 내가 먹겠습니까? 이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쇼핑이 수렴입니다. 수렴. 자, 이평이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평이.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동서. 이평이 수렴해가 올라간다. 따라가야 돼요. 자, 차바이오엔. 수렴해가. 그 다음 이주 앱지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상승 종목 1등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이너스텍 수렴 후에 튑니다. 코리아폴리머, DS제강, 팝스토리, 코아크로스, 완리, 이지 앱지스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동평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 골든크로스 주식은 어떻게 상승 쪽만 먹죠. 주식은 상승 쪽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세장일 때만 골든크로스. 특히 이평이 어떻게 이평이 약세장 때 잘 맞습니다. 그 이평이 약세장 때 뭡니까? 약세장 때 골든크로스, 그 골든크로스 중에 어떻게 수렴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재밌죠? 이래도 공부 안 하렵니까?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해요? 장중 9시 어떻게 다다다다다 나옵니다. 장중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탁탁탁탁 뜬단 말이에요. 참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 장중에 이거를 진짜 중계하고 싶은 사람 중에 장중에. 장중에 중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종합주가 지수가요.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그 시뮬레이션 매도로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어제 매도가 나왔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시뮬레이션 매도. 여러분 시뮬레이션 매도는 못 이깁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푸스 나왔어요. 어제. 종합주가. 그러면 언제 사놓으면 됩니까? 언제? 선물하시는 분은. 이 불 올 때 사놓으면 돼요. 끝까지 푸시야. 끝까지 푸. 이렇게 합니다. 청성촌놈 저놈이 저거 있으나 저래 큰 소리 뻥뻥 치는구나.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아들도 있고요. 집사람도 있고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른 거 많아요. 다른 거 많단 말이에요. 이어보세요. 과감하게 손절매. 여기 사가지고 어떻게 바로 손절매 쳐버리죠. 과감하게 손절매 치는 거예요. 여기 사가지고 여기 손절매 바로 쳐버리는 거죠. 손절매 딱 쳐버리는 거예요. 풋! 어제 어디 풋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 한번 우리 봅시다. 전기전자. 전기전자 한번 볼게요. 전기전자 봐야 되죠? 자, 전기전자 아직까지 풋 아니에요. 콜이에요, 콜. 전기전자 아직 콜이란 말이야. 콜. 계속 콜이에요. 전기전자 콜. 자, 대형주 볼까요? 001. 풋 나왔어요. 그 다음에 002 뭐 나왔습니까? 002 아직까지 대형주는 풋 안 나왔어요. 중형주는요. 대형주는 풋 안 나왔어요. 자, 003 볼게요. 003 소형주, 중형주 풋 나왔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먹겠죠? 1등 주식이 먼저 올라가고 빠질 때는 뭡니까? 소형주 먼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시에 어떻게 해요? 굿모닝 대박 예박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 앞으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여러분 내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국외 증권방송 다 틀어보세요. 우리 쌤 방송에 굿모닝 대박 예감보다 이쁜 앵커 멋있는 전문가 나오는 데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저 인물 괜찮잖아요. 머리도 좀 커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된다.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한다. 결론은 뭡니까? 매도가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몸조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몸조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며칠 전 3일 내지 5일 내로 주가는 단기 저점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3일 내지 4일입니다. 3일 내지 4일 날 단기 저점을 분명히 찍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 맞추셔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제 굿모닝 대박에 특이한 차트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F 차트 보면 오늘로서 PMF 차트가 하락 전환 추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랭코 차트입니다. 랭코 차트가 하락의 오늘 모양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추세 차트인 가기 차트는 아직까지 눌림목의 상승 눌림목이다. 결론은 뭡니까? 그 가벼운 차트들은 하락이지만 추세 차트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란 말은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반등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저희 오늘 시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금요일 아니면 내일 월요일 그 사이에 주가가 단기 저점 찍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저점 제가 그랬죠. 떨어질 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번 저점에서 하면 또 50P에서 60P짜리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여러분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주식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욕심버리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막 기다리는 미학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항시 여러분께서 천천히 하시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1등 종목. 이번에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온 동네 사람 다 전화왔어요. 지금 사도 되느냐고. 꼭 어떻게 130만 원 넘어가지고 어떻게 140만 가 그거 110만 원대 추천할 때 왜 안 삽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여러 개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살기에는 계속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시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